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1762년 여름 조선의 수도 한양 장덕궁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기빈청에서 한 젊은 궁녀가 홀로 앉아 있었다. 이름은 서연. 18의 나이로 궁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3년. 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에 시선을 빼앗겼다. 궁궐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맑고 은은한 풍악 소리에 그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아, 저 담장 너머의 세상은 어떨까? 그때 문 밖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서연은 음칫 놀라 고개를 돌렸다. 누구십니까? 대답의 신문이 살며시 열렸고 한 사내가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섰다. 달빛에 비친 그의 모습에 서연은 숨을 멈췄다. 건칠한 키에 단정한 외모, 그리고 은은히 풍기는 묵향. 분명 양반가의 자제임이 틀림없었다. 놀라지 마시오. 나는 이준호라 하오. 궁중화원으로 새로 부임한 이준섭의 아들이오. 서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대감마님, 이곳은 궁녀들의 처소입니다. 어찌 이리 들어오셨습니까? 이준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림 그릴 자리를 찾다 우연히 이곳에 이르렀소.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찾던 것은 그림이 아니라 당신이었던 것 같소. 서연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졌다. 대감마님, 서연, 그대의 이름을 알고 있소. 나는 그대를 몰래 지켜보았소. 그대의 아름다움과 고운 자태에 매료되었소. 이준호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도 모르게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저는 궁녀이고 당신은 이준호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손이 서연의 뺨을 감쌌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둘의 입술이 부드럽게 맞닿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희빈 청. 금기된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서로가 처음으로 이성을 품에 안게 된 두 사람은 불타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준호의 바지춤에 손이 가자 아니 세상의 서방님, 이렇게 큰 것은 무엇이죠? 남자의 것을 처음 본 소연은 모든 게 신기했지만 이미 두 사람은 어느새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연과 이준호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밤마다 궁궐의 구석구석에서 서로를 만나 사랑을 속삭였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위험한 사랑이 그들을 어떤 운명으로 이끌지. 달이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는 동안 서연과 이준호의 사랑은 깊어만 갔다. 그들은 밤마다 궁궐에 숨겨진 곳에서 만나 사랑을 나눴다. 때로는 연못가의 버드나무 아래에서, 때로는 빈 별채의 그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밤 이준호는 서연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다. 이것은 내가 그대를 위해 그린 그림이오. 열어보시오. 서연이 조심스레 보따리를 풀자 아름다운 매화 그림이 나왔다. 아름답습니다, 도련님.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대는 이 매화보다 더 아름답소. 그날 밤 그들은 별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다.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숨결은 더욱 가빠졌고 서로를 향한 애정의 속삭임만이 고요한 밤 공기를 채웠다. 이후 서연은 매일 밤 이준호를 그리워하며 잠들었다. 그녀의 꿈속에서 이준호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반겼다. 한편 궁중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젊은 화원이 밤마다 궁을 배회한다는 것이었다. 대비는 이 소문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다. 아니 될 일이구나. 엄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라. 대비의 명으로 궁녀들과 내관들의 감시가 강화되었다. 서연과 이준호의 만남은 점점 더 위험해졌다. 오히려 위험이 커질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다. 어느 날 밤 그들은 다시 별채에서 만났다. 이준호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 나와 함께 궁을 나가지 않겠소. 서연은 망설였다. 궁을 나간다는 것은 곧 사약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준호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도련님, 저도 도련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껴안은 채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며 새벽을 맞이했다. 창밖으로 비치는 희미한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하나로 겹쳐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의 도주 계획이 이미 누군가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식이 곧 대비의 귀에 전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궁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대비의 침소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무슨 추악한 일이란 말이냐? 궁녀와 화원이 밀통을 했다고? 대비의 분노에 찬 음성에 궁중 전체가 술렁였다. 서연과 이준호의 관계가 발각된 것이다. 한편 서연은 자신의 처소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내관들이 들이닥쳤다. 서연, 너는 지금 당장 대비마마의 하교를 받들어 의금부로 끌려갈 것이다. 서연은 공포에 질린 채 끌려갔다. 의금부에 도착한 그녀는 냉혹한 신문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네 이놈! 감히 궁중에서 외간 남자와 미래를 했다고! 그 자의 이름을 대라!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거부했다. 그녀의 침묵에 신문관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말하지 않겠다! 좋다! 그렇다면 너를 형틀에 매달아 고문하리라!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이준호가 들어섰다. 멈추시오. 제가 그 사내입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이준호는 의연한 표정으로 신문관 앞에 섰다. 저는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신문관은 비웃었다. 허튼 소리! 너희들 다 사약을 받을 것이다! 그날 밤 서연과 이준호는 각자의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자유로웠다. 서로를 생각하며 지난날의 달콤했던 추억을 떠올렸다. 별채에서 함께 보냈던 그 밤들, 서로의 손을 잡고 별을 세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보냈던 밤. 그들의 사랑이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준호는 창살 너머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서연아, 우리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을 거야. 한편 서연도 같은 달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도련님, 제 마음속에 당신은 영원할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를.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채 내일을 기다렸다. 의금부의 차가운 감옥에 갇힌 지 사흘째 되는 날, 서연과 이준호는 각각 신문을 받기 위해 끌려 나왔다. 그들은 대전 앞마당에서 마주쳤고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에서는 임금이 직접 이 사건을 다루기로 했다. 임금의 눈빛은 냉철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연민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너희들 궁중의 법도를 어기고 밀통한 죄를 어찌할 것인가? 서연이 먼저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폐하, 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하오나 이준호 도령은 무죄하옵니다. 모든 것이 신의 잘못이니 그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준호가 급히 나섰다. 아니옵니다, 폐하. 신이 서연을 유혹하여서 사오니 모든 죄는 신에게 있습니다. 서연을 살려주시옵소서. 영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궁중의 법도는 엄중하니 이를 그냥 넘길 수는 없노라. 서연은 궁에서 추방하여 먼 시골로 보내고 이준호는 변방 군영으로 보내어 3년간 복묵해 하라. 3년 후 너희의 마음이 변치 않았다면 그때 다시 만나도록 허락하겠노라. 이 예상치 못한 선고에 모두가 놀랐다. 서연과 이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갑자기 대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폐하, 이는 너무나 관대한 처사가 아니옵니까?
저들의 죄는 사약을 받아 마땅합니다. 임금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사약을 내리심은 너무한 처사이옵니다. 대비는 분노에 찬 눈으로 서연과 이준호를 노려보았다. 좋소. 하오나 저들이 3년 후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하겠소. 내 손으로 직접. 이 말에 서연과 이준호는 창백해졌다. 그들의 운명이 다시 한번 위태로워진 것이다. 영조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머님, 그들의 운명은 하늘에 맡기시지요. 이제 저들을 보내겠습니다. 서연과 이준호는 서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각자의 길로 끌려갔다. 그들의 눈에는 이별의 아픔과 재회에 대한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대전을 나서는 순간 이준호가 외쳤다. 서연, 3년 후 우리 고향 마을 앞 느티나무에서 만나자.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그들은 각자의 운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3년이라는 시간과 대비의 위협이라는 장애물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연과 이준호는 각자의 자리에서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과 재회의 약속만이 가득했다. 약속한 날, 두 사람은 고향 마을 앞 느티나무에서 재회했다.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지난 3년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있었다. 서연아, 드디어 만났구나. 도련님, 기다렸어요.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오랜 그리움을 달래는 입맞춤을 나누었다. 도련님, 사랑해요. 서연의 손은 준호의 바지춤으로 가 있었고 준호의 손은 서연의 저고리 사이로 들어가 있었다. 서연은 이미 그것을 손으로 감싸며 눈빛은 풀려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조용한 산장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오랜 이별 후의 재회는 그들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영원히 꽃피울 것이다. 야담TV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저희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